땅속에 4천조 원의 보물이 잠들어 있지만 사람들은 굶주림에 자식까지 내다 팝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입니다. 21세기 최고 자원 리튬과 반도체, 전기차 핵심인 히토류 말이죠. 구리와 철광석도 넘쳐나서 미 국방부는 이곳을 리튬의 사우디라고 칭했습니다. 어째서 이 막대한 자원이 축복 대신 저주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묻혀 있길래 그럴까요? 살펴보죠. 미 지질조사국이 2007년부터 2010년간 아프간 전역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장된 자원 가치가 최소 1조에서 최대 3조 달러에 달했죠. 한화로 치면 1000조에서 4000조 원에 이릅니다. 상상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인데 아프간 땅속엔 그 6년치가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리튬 매장량이 엄청난데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입니다. 스마트폰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이죠. 전기차 한 대에 8에서 10kg이 필요합니다. 2030년에는 리튬 수요가 현재의 5배로 뛸 전망입니다. 그 리튬이 아프간에 세계 최대로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 확인된 양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는 세계 5위권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히토류도 마찬가지고요. 히토류는 첨단 기기에 필수적인데요. 스마트폰 모터나 미사일 유도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국산 히토류의 60% 이상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외 공급처를 찾던 중 아프간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구리, 철광석, 금에다 에메랄드와 루비 같은 보석까지 말 그대로 파내면 돈이 되는 땅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당장 채굴해서 팔면 부자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첫 번째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도에서 보듯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주변이 전부 다른 나라 땅이죠. 채굴보다 더 중요한 건 판매 경로 확보입니다. 수출을 위해선 항구가 필수인데 가장 인접한 곳이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무려 1200km가 넘습니다. 서울, 부산이 400km니 그 3배 거리를 트럭으로 가야 항구에 닿는다는 뜻이죠. 포장도로라면 모를까요? 아프간의 도로는 어떨까요? 포장 비율이 극히 낮고 대부분 험한 산길입니다. 트럭으로 그 1200km 산길을 달리면 운송비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칠레나 호주보다 운송비가 몇 배나 비싸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요. 수익성이란 번은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야 한다는 건데 그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철도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요. 광산 운영에 필수인 전력망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40년간 이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침공, 그리고 내전 속에서 다리와 도로,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자금만 있다면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를 놓고 발전소를 세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2021년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탈레반의 재집권입니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죠. 그 즉시 아프간 경제는 멈춰섰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70억 달러와 유럽의 20억 달러를 합한 총 95억 달러였죠. 한화 약 14조 원이 묶인 겁니다. 한 국가의 달러가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 물품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수입길이 막히는 거죠. 의약품, 공장 부품은 물론 밀가루 같은 기초 식량조차 들여올 수 없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어 기업 간 거래도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신용불량 상태가 된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원조마저 끊겼습니다. 정부 예산의 75에서 80%가 원조금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유엔의 지원금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탈레반 집권 후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공무원들은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들은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선 서방이 아프간 자원을 노리고 일부러 경제를 파탄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중에 헐값으로 자원을 차지하려는 꼼수라는 식의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한 데에는 훨씬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탈레반의 여성 인권 유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결정적 이유가 된 셈이죠. 탈레반은 집권과 동시에 여성의 중등 교육부터 막아섰습니다. 소녀들의 중고등학교 진학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대학 진학, 구직 활동, NGO 근무도 막았습니다. 심지어 공원이나 미용실 출입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교육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유엔이 세계 최악의 여성 인권 위기라 지칭할 정도였죠. 이게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약 4천만 인구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2천만 명을 경제 시스템에서 제외시킨 셈입니다. 노동력 절반을 포기한 것과 같죠. 누가 이런 곳에 투자하려 할까요?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은 ESG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ESG가 무엇인가 하면요.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죠. 이게 높아야 투자 유치와 긍정적 이미지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성 교육을 막은 국가에 투자한다면 곧바로 불매운동과 주주들의 비판에 시달리며 이미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섣불리 나서는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탈레반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자, 기적적으로 외부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리튬과 히토류는 금과는 다르거든요. 금은 채광 후 용해하면 그만이지만 리튬은 복잡한 화학 공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99.5% 이상의 순도를 확보해야 배터리급이 됩니다. 거의 반도체급의 정밀 기술이 요구되는 셈이죠. 쉽게 캔에서 팔 수 있는 원자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마자 전부 해외로 떠났습니다. 숙련된 기술자, 과학자, 의료진, 학자, 관료 등 가릴 것 없이 국외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카불공항 미군 수송기 이륙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나라를 등진 이들 가운데 국가에 두뇌라 할 만한 핵심 인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지식인과 기술 인력이 유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정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첨단 기술을 운용할 인적 자원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리튬이 아무리 풍부해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있을까요?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인권 문제로 주저할 때 중국은 실리를 챙기는 편입니다. 게다가 히토류와 리튬은 중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1위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국이니까요. 원자재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아프간을 주목해왔습니다. 2007년 중국 국영기업 MCC가 아프간 메스 아이나 구리광산에 30년짜리 채굴권을 따낸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 구리광산 중 하나로 계약금만 3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5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었죠. 그러나 이후 16년간 제대로 된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치안 불안과 안전 문제, 여기에 계약 조건에 대한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당초 약속한 철도 및 발전소 건설 이행을 꺼렸고 로열티도 19.5에서 9.5%로 낮춰달라 요구했습니다. 계약만 체결된 채 진척이 없다가 2024년 7월 24일에야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탈레반 고위 관계자와 중국 외교관이 참석했고 광산으로 가는 9km 접근로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계약 후 17년 만의 첫 삽이었으나 실제 구리 생산은 적어도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5년 8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카불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의 1대1로 공식 참여와 함께 광물 탐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아프간, 파키스탄 3자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대규모 투자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자원은 욕심나지만 탈레반과 손을 잡았다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견제는 물론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테러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설한 시설이 테러 공격을 받으면 큰 손실이죠. 자국 직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익이 확실했다면 중국이 벌써 적극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그런 중국마저 조심스러워한다는 점이 아프간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2025년부터 러시아와 인도까지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러시아가 눈여겨보는 건 아프간 북쪽의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2025년 5월 러시아의 한 기업이 탈레반과 석유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구소련 시절 지질 조사를 했던 경험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진출하려는 속셈이죠. 서방이 철수하고 미국 힘이 약해진 기회를 노린 겁니다.
인도의 목표는 구리, 철광석, 그리고 우라늄입니다. 핵발전소 확장에 필수적인 우라늄이 아프간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파키스탄과의 핵 경쟁 심화로 인도의 우라늄 확보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과 직접 손잡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아직 관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렇게 줄을 서는데 정작 아프간 주민의 현실은 개선은커녕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유엔 보고서를 보면 아프간 인구 4천만 명 중 2,290만 명이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1,480만 명은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국민의 48%가 최저생계도 어렵습니다. 탈레반 집권 후 국내 총생산이 3분의 1 토막났고 양귀비 재배 금지 조치는 더 큰 충격이었죠. 아편이 문제인 건 사실이나 아프간 농촌을 먹여 살리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재배 금지 후 경작지가 80% 줄면서 농가에서 연간 10억 달러, 즉 1조 5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입과 지원이 끊기고 자원 개발도 막힌 삼중고 속에서 어린 딸을 파는 게 마지막 선택지가 됩니다. 유엔은 이를 아동 결혼이 아닌 인신매매라 규정했습니다. 4천조 원 보물 위해서 자식을 파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현 주소이며 여기서 씁쓸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비단 아프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학에선 이를 자원의 저주, 영어로 리소스 커스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는 후퇴하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나이지리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립니다. 석유로 번 돈은 소수 권력층이 독식하고 부패 탓에 다른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콩고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코발트는 넘쳐나지만 국민들은 세계 최빈곤층 신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었지만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상점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나라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원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할 제대로 된 체계가 없었습니다. 투명한 정부와 법치, 기술, 교육된 인재가 없다면 자원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부패만 깊어지고 다른 산업은 외면받게 됩니다. 반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땅에서 나는 게 거의 없지만 모두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자원을 부로 전환하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4천조 원의 가치는 언제쯤 빛을 보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치 안정, 인권 개선, 국제 관계 회복이 세 가지가 해결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칠레와 호주는 리튬 생산을 늘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새로운 리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준비를 마쳤을 땐 이미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을 장악한 뒤일 수 있습니다.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죠. 지금도 아프간의 4천조 원 보물은 땅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리튬, 히토류, 구리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캘 방법도, 자본도, 인력도 없죠. 보물은 있어도 열쇠는 사람과 시스템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원 없이 오직 시스템의 힘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프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